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세상과 떨어진 듯 고요했지요. 산 아래로는 맑은 개울이 졸졸 흐르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곤 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을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으니 성함은 옥단이라고 했습니다. 옥단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 종일 물레를 돌리며 배를 짜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지요.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흰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낡았지만 언제나 깨끗하게 빨아 입은 무명 저고리와 남색 치마가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답니다. 오늘도 배 한 피를 다 짜야 하는데 무릎이 이렇게 아프니 어쩐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물레 앞에 앉으셨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배를 짤 때만큼은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지요. 드르륵 드르륵 물레 돌아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초가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모두 산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홀로 남은 할머니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배를 짜며 살아오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옥단 할머니는 참 인심이 좋아. 저렇게 가난하시면서도 남 도울 생각만 하시니. 맞아. 지난번에도 내가 아플 때 쌀 한 되를 나눠 주셨잖아. 할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늘 돌보는 성품이셨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프면 귀한 약초를 캐다 다려주셨고, 혼자 사는 노인이 있으면 배를 짜다 남은 천 조각으로 버선을 만들어 주시곤 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만발한 길을 따라 할머니는 개울가로 빨래를 하러 가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단풍잎이 바람에 휘날려 개울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낡은 무명 저고리 한 벌을 정성껏 주물러 빨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꺄악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큰 새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할머니는 빨래방망이를 놓고 황급히 그쪽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노구의 무릎은 아팠지만 생명이 위급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지요. 개울과 갈대밭 사이에 큰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새는 다름 아닌 하얀 학이었습니다. 수순백의 깃털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지만 왼쪽 날개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붉은 피가 하얀 깃털을 적시고 있었지요. 학의 맑은 눈동자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 불쌍한 것 좀 보게. 날개가 부러졌구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학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학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도망갈 힘도 없었지요. 할머니의 거친 손이 학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무서워 마라. 내가 해치지 않을 게다. 이 할멈이 너를 도와줄게. 신기하게도 학은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믿는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지요. 할머니는 방금 빨던 무명 저고리를 물에서 건져 물기를 짰습니다. 그리고는 그 젖은 천으로 학에 부러진 날개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얼마나 선한 마음씨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자신도 입을 옷이 그것뿐인데 주저하지 않고 찢어서 학을 위해 쓰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소중히 입던 저고리였지만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지요. 이 천이 내 날개를 보호해 줄 게다. 조금만 참아라. 할머니는 학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학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할머니의 팔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실렸습니다. 개울가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으셨지요. 조금만 참거라. 곧 따뜻한 곳에 갈 게다. 할머니는 학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대답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방 안 가장 따뜻한 곳에 부드러운 짚을 깔고 학을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쌀을 꺼내셨지요. 쌀독에는 쌀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사흘은 버텨야 하는데 장터의 배를 팔러 가는 날까지는 아직 이틀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애가 더 급하지. 할머니는 남은 쌀로 정성껏 죽을 끓이셨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죽에서 구수한 냄새가 초가집을 가득 채웠지요. 주죽이 다 되자 할머니는 식혀서 작은 나무 그릇에 담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학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학의 부리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처음에는 학이 거부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먹어라. 이게 널 낫게 해줄 게다. 학은 할머니가 떠먹여 주는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리로 죽을 삼킬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날 밤부터 할머니의 헌신적인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학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날개의 상처는 어떤지, 열은 없는지, 죽을 잘 먹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셨지요. 낮에는 배를 짜다가도 틈틈이 학을 돌보셨고, 밤에는 학 곁에서 주무셨습니다.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지식여 학의 상처에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이 다쳤을 때 돌보던 기억을 떠올리며 정성껏 치료하셨지요. 이 약초는 상처를 낫게 하는데 좋단다.
조금만 참거라. 학은 할머니의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졌고 할머니가 다가가면 반가운 듯 고개를 들곤 했지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쌀이 다 떨어져 하루 종일 굶으셨습니다. 하지만 학에게는 산에서 캐온 나물로 죽을 끓여 먹이셨지요. 배는 고팠지만 학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행복하셨습니다. 내가 나으면 그걸로 족하다. 나는 괜찮으니라.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학을 돌본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냥 산에 놓아주시지. 그러세요. 짐승 돌보느라 할머니만 고생이시잖아요. 저 학을 잡아서 파시면 돈이 들 텐데요. 학은 귀한 새라고 하던데.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애는 내가 돌봐야 할 생명이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학 곁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다 나으면 하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 할멈은 조금 섭섭하겠지만 내가 자유롭게 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기쁠 게다. 학은 할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그것이 감사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약속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의 날개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할머니가 감아준 무명천 조각은 이제 상처를 보호하는 부적처럼 학의 날개에 붙어 있었지요. 학은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날개를 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날이었지요. 할머니가 눈을 뜨니 학이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갈 수 있겠구나. 할머니는 슬픈 듯 화난 듯 복잡한 표정으로 학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학은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 같았지요. 잘 가거라.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할머니가 학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자 학은 날개를 크게 펼쳤습니다. 새하얀 날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할머니가 감아준 낡은 무명천 조각은 여전히 날개에 남아 있었지요. 학은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할머니 집 위를 빙글빙글 돌더니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학을 배웅하셨지요. 잘 가거라.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학은 마지막으로 꺄악 하고 길게 울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서 계셨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참 신기한 인연이었구나. 할머니는
빈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학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하얀 깃털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깃털을 소중히 주워 모았지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다시 물레 앞에 앉으셨습니다. 쌀은 다 떨어졌고 내일은 또 배를 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기쁨이 배고픔보다 컸던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으니 하늘이 보살펴 주시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물레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워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학이 범상한 새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과연 학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